나이가라는 VIP로 인사를 드리고 26일 날 우리 고대 교회 경영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동문회관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그래서 만에 하나 그때는 제 강의보다는 강의도 강의고 여기 오시는 고대 교회 회장님에서부터 비롯해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만에 하나 시간 되신 분들 아니면 대표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교회에 동참을 할 때는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짧게 좀 말씀드릴 거는 SNS 민주주의라는 건데 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스마트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겠다라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세를 한번 잠깐 한번 판단해보자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리더십니다. 정치적인 리더고 사회적인 리더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수 쪽을 한번 보자면 보수에 지금 세 가지 프레임이가 있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큰 틀로 말하면 꼭 우리나라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종북 인플레이션이라는 종북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 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이제 어떤 보수 나름대로 언론들이 총결집을 해서 뭔가 종북에 대한 편집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글자 그대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내부 적을 설정하고 그래서 적을 만들어 놓고 치열하게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얘기 다 안 해도 알겠죠. 어떤 사건이 지금 있어서 국회의원이 지금 재판받고 이런 거는 잘잘못을 떠나서 내부 적만들기라는 프레임이 세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한 행동대원들이 동원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 측에 몇몇 국회의원분들이 자기가 행동대원을 하겠다 하고 이제 나서는 것. 그게 이제 보수 쪽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보라고 하는 쪽을 한번 잘 보자고요. 진보 쪽에도 세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댓글로 인해서 정말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한테는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댓글 프레임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뭐 친노다 아니다 뭐 할 거 없이 뭔가 이렇게 양극화된 극단화된 세력끼리 또는 우리는 뭐 비주류다 주류다 하는 이 양극화라는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댓글이라는 프레임, 하나는 양극화라는 프레임, 또 하나는 진보는 잘 아시다시피 대선 잠룡은 많은데 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리더는 다 되려고 하는데 팔로우는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 입장, 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장들은 많은데 휘하에 따르는 더 쉽게 표현하면 부하들이 없는 이런 프레임에 걸려있어요. 아까 진보의 큰 틀의 종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언론이 총 결집된 집합 프레임. 그 다음에 내부 적만들기의 어떤 프레임. 그 다음에 행동대원, 거기에 대한 프레임. 그 다음에 진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댓글이라는 프레임과 양극단론의 주류냐, 비주류냐, 친노냐, 비노냐, 뭐 하는 이런 프레임. 세 번째는, 대장은 많은데, 밑에 팔로우, 따르는 사람이 없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금 정세를 다시 한번 펼쳐보면 대한민국 경제 무슨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146조라는 국가 이 재정의 이 적자, 그 다음에 216조라는 국가 채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그 다음 가계부처 잘 아시다시피 1000조 돌파하는 대한민국에 지금 보이지 않는 제가 지표를 쭉 제가 비교를 해도 부조하지만 저는 학부는 공학을 했지만 석사는 경제학을 했고 박사는 경영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랑하는 게 추호도 아니고
깊이는 몰라도 어우러서 볼 수 있는 눈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IMF 당시의 지표하고 제가 지금 지표를 딱 비교해 보니까 어떤 거는 아찔하게 지금 비슷하게 몇 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우려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을 얘기를 했고 경제에 대한 지금 우리 진단을 좀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화 세력이 있고 산업화 세력이 있는데 미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미래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지금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다라는 책, 뭐 세계 기이하다, 뭐 이런 내용에 가라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라다, 일본에 아시다시피 태권도 같은 운동 아니에요? 그 가라다를 잘하는 6단짜리가 미국하고 미국 사람하고 싸움을 하겠다. 한번 붙대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냥 미국 사람이 총 하나 꺼내가지고 팡 쏘아서 죽여버렸어요. 직선적으로 펴가지고. 참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저희한테 시사해 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라다, 태권도 6단, 4단 자랑하고 있어요. 총 한 방이면 가는데 지금 총 한 방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태권도 6단이다. 나 정치 6단이다. 정치 4단이다. 지금 이거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맞짱 뛰자는 거예요. 지금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가라다가 6단이다. 태권도가 6단이다. 한번 붙자. 여러분 미래 세력은 여러분 총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이 어떤 분들은 리더십이 될 수 있고 그 총이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될 수 있고 그 총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명이 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우리 미래 세력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도 뭐 생각할 점이 있지만은 싸우기는 하고 비평을 하고 비평을 하는데 대안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 제가 부족하지만 대안을 한번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또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충입니다. 사실. 글로벌 정신이 없으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수출만으로 지금 가능하겠어요? 지금 그게 뭐 낙수 효과 해가지고 뭐 대기업들이 번성하는 그 벌어들이면 뭐 지하 서민하게 퍼져가겠다. 그건 옛날부터 나오고 먹게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왜?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글로벌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몽골 우리 그걸 회복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크로드는 없어졌지만 이 SNS 스마트 실크로드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몽골하고 카자흐스탄을 가는 것도 몽골, 카자흐스탄, 헝가리, 터키, 일본 이런 이 민족들은 전부 옛날에 몽골족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SNS 스마트 그야말로 실크로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사람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이 경제를 가지고 일본과 맞짱 뛰고 미국과 맞짱 뛰고 그 다음에 중국과 맞짱 뛰는 우리가 언제까지 러시아에 매달리고 미국에 매달리고 중국에 매달리고 계속 외교는 대통령만 되면 뭐가 되면 미국 쫓아가고 일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하냐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7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물론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소중하고 중요한 거에 신경 썼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 교육. 다 실패한 사람들 긴급한 거, 전화나 받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제가 핵심은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7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 중요한데 여기 있는 리더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을 뛰어넘는 대한 세력으로서의 습관 그리고 우리가 그 몽골 정말 우리가 몽골 민족이라는 건 비마 민족이고 유목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첨단 SNS, IT 이 매치칼치의 법칙을 이거 활용한 거거든요. 매치칼치의 법칙이라는 IT에서 SNS 스마트가 뜨는 이유는 이거 그냥 그대로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연결했더니 유틸리티가 제곱으로 나타나더라. 유용성이. 그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SNS가 나오고 트위터가 나오고 페이스북이 나왔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이제는 남한 경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한반도 경제 체제를 만들어요. 한반도 경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남북쪽으로 얘기했어요. 남북통일 되면 우리 KTX 다 팔아먹을 수 있고 66개 도시 지나면 우리 건설, 첨단 IT 문화를 다 유럽까지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경제거든요. 어찌됐든 이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경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수가 살아나려면요. 최소한 인구가 1억 가까이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 민족 이 숫자가 안 되나? 그래서 우리가 경제 통일을 부르짖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단순한 뭐 통일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글로벌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시대정신. 지금 시대정신이 아시다시피 지금 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라다 입단이다, 태권도 입단이다 이거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그 총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일단 확고한 국가적인 철학이 있어야 돼요. 신념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그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이념 개념, 이데올로기 개념 이게 이제 점점 사라진다고 하죠. 그러나 분명 우리가 선이 있어요. 중도 개혁이면 중도 개혁이라는 분명한 뭔가 철학, 중화회통 시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화회통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쌍조이체라고 합니다. 태극기를 보면 음과 양이 이렇게 있어요. 음이 커지면 양이 뒤통수를 친다는 거거든요. 이게 세력끼리 싸우면 그렇게 돼요. 양이 커지면 음이 뒤통수를 친다는 거거든요. 이 태극기 원리. 이게 쌍조이체 어울려진다. 기독교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지금 중화회통이라는 뜻이에요. 또 원불교나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그야말로 홍익인간 이게 같이 어우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계에서 다 얘기한 걸 전부 합치는 중화회통의 중도 개혁 시대를 열어가야 될 시대정신 그런 리더들이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또 하나 시대정신이 아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더 잘하십니다. 지금 핵심은 경제 민주화가 지금 쇠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복지가 지금 공약이 안 지켜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시대적인 지금 국민들은 이 마음이 지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옛날에 톨스토이가 쓴 지혜라는 책에 보시면 환자를 하나 놓고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저거 내 방식대로는 낫는데 아니 저거 내 방식대로 수술하면 낫는데 그러고 하고 근데 이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판사예요. 판사 누워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만 하고 판사가 반성을 합니다. 나도 재판할 때 지금까지 법 적용 몇 조에 해야 되는데 몇 조에 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아니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법조항을 해야죠. 그러나 판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제라는 거, 복지라는 거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지도 뭐 생산적 복지냐, 주변적 복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제가 진짜 이거는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조심스럽다가 추워도 자랑이 아니에요. 여기 몇 분들 저희 양평에 제가 노숙자분들 한 200명 하는 거 몇 분 있습니다. 제가 그거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제가 7,000평을 얻어드려서 그 노숙자들이 통장을 만들어드려서 예를 들면 A라는 노숙자분이 작년에 SNS를 이용해서 또 스마트 방송을 이용해서 자색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가 300만 원 필요하대요. 그걸 올렸어요. 올렸더니 압구정동에 있는 레스토랑에 있는 그 사장님이 300만 원을 농기구를 사요. 이분한테 직접. 저는 철학이 뭐냐면 이분하고 3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자색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300만 원 갚으시오. 2,500만 원 수익을 올려가지고 갚았어요. 그리고 당신 또 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다시 2,300만 원.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분을 도와줬어요. 저는 이게 추워도 제가 잘해서 하는 건 추워도 아니고 복지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러니까 SNS 직접민주주의, 스마트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이유가 왜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왜 엄청난 돈을 낭비해야 되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여론조사, 정책조사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일이 갈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은 이게 뭐 야 이거 젊은이들아 할 줄 알지 뭐 이걸 누가 근데요 어차피 일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시대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이거를 보고 책 보고 기차 보고 이게 휘어지기도 하고 이제 서버가 되고 2020년에 목소리 충전하고 이게 16개 스플리트 화면이 나오고 이걸 브라운 대학에서는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금방 꺾으면 화면이 와요. 얼마 전에 워싱턴 대학에서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헬멧을 쓰고 여기서 제스처를 하면 저쪽에서 자동으로 제스처를 따라서 뭐 완전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뭐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죠. 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정말 SNS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경제하고 복지도 이런 시대 정신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 뜻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번째 항목에서 경제 복지 얘기를 하다가 예를 하나 들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경제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경제를 하라 좀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게 바로 민심이고 그게 진심이고 그게 소통이고 머리로만 소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소통 아니냐 가슴으로 좀 국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달라. 그리고 너희들 국민 정부에서 뭐 윈윈 한다고 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거 뛰어넘어라. 미래 세력과 대한 세력은 그것이 아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펼치는 세상은 윈윈윈 시대를 열어간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사회도 좋고 이런 시대 열어가는 가슴으로 소통하는 대한 세력, 미래 세력 그게 여러분들이 다 그 주인공 아니세요? 그래서 그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아시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한 세력이 돼서 국민들 마음을 조금 이렇게 사람을 위한 경제를 좀 한번 해요. 이건 저희들도 반성한다니까요. 진짜 교수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강의 가가지고 공무원 연수원에서 국장님한테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더 가라가지고 교수가 죽어야 또 더 나라가 산다. 그랬더니 좀 풀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학에서 실제 저는 고대 교수님들도 없고 전에 한번 브리핑을 한번 했는데 우리 학장님이 이제 좀 하라고 젊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젊은 건 아니라 어찌됐든 뭐 해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를 확 바꿀 수 있고 한 40개 시나리오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교수님들 강의 자리 올라오는데 언제 올라오는가 빨리빨리 다 하고 싶은데 애들이 다 인터넷으로 봐야 돼요. 근데 행정으로는 편리한데 학생들은 편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제가 피부로 느낀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을 위한 시스템을 한 거지 학생을 위한 시스템을 한 건 아니에요. 마치 경제를 위한 사람이 동원된 거지 사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강당에 뭐 이렇게 저도 제가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강당에 한 500명이 모였어요. 그 강의하다가 출석 부르다가 다 시간 가는 거예요. 요즘 RFI 태그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입구에서 찍기만 하면 되거든요. 스마트폰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럼 여기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하면 바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연세 드신 우리 교수님이 그래도 출석 부르는 재미라도 있어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도 반성을 해서 시대적 시.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는 이 국민의 뜻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막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가면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때 향기 얘기를 했습니다. 남녀 간에 뽀뽀를 했는데 담배 냄새가 난다. 안 만나주더라고요. 제가 비유로 얘기한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왜 떨어져 나가지? 내 옆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가 리더가 되려고 왜 이러지? 담배 냄새 같은 욕심, 탐욕, 자기만의 만족 뭐 이런 것들을 담배 냄새처럼 풍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걸 자기만 모르죠. 남자가 여자한테 담배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누가 와서 너 리더냐? 네가 왜 네 욕심 많잖아. 너는 왜 정치적인 야심 많냐? 물론 야심이 있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남을 짓밟고든 올라가야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게 담배 냄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나를 엄청 만들어내요. 그래서 상처받고 강의할 때 제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인터넷에 있을 때 제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현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제가 말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저는 정말 귀하다고 우리 김병용 박사님 부를 때도 김성민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소중한 일 하시는데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진짜 이게 용산에서 뭐가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용이 더 튀어나오고 왜냐 최고의 강사진 저는 저도 이종찬 선생님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최고의 강사진을 모셔놓고 열심히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대한세력이죠. 앞으로 미래세력. 제가 오늘 한 얘기만 여기서 줄이고요. 하여튼 금년도 The best is yet to come.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왜 시의원들 지자체에서 자기들의 욕심으로 왜 그 뭐 쓸데없는 도서관 독서실 필요도 없는 자기 실적 업적 내세우느라고 그런 거 만들어내가지고 국민들 세금 낭비시키고 왜 우리 그런 짓을 해야 되냐고. 이거요. 대한세력, 미래세력이 나가서 정말 총으로 여러분 실력으로 박살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좀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일에 합창서 달라는 그런 취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 하여튼 식사를 예, 여러분 우리 방금 열강해 주신 우리 정창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크릿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우리 정창덕 교수를 너무너무 짝사랑해 가지고 최초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 1순으로 올라가지고 출국 금지 요청까지 했던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게 영광이고 특별히 세 분만 소개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일부분은 우리 이창수 국가정책 최고위원 초대 교회장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신데요. 특별히 한국스마트방송의 회장으로 취임하신 장규상 회장님께서 참석하시도록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아주 대한민국의 희망인 김재한 청강생의 친아버지시자 현 광주일보 회장이신 김종택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철도 거리죠. 우리 철도신문의 윤대환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아름다운 그 미래를 아름다운 여성을 소개해 주신 윤홍님 근대 5종 심판관님께서도 특별히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그 밖에 우리 강웅님 강홍일 팀장님께서 안내하셔서 특별히 오늘 그 정창덕 우리 큰 왕 교수님께서 식사 함께 하시면서 우리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이동하겠습니다.